안녕하세요. 진실추적자 채널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의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5월 16일, 미국이 두 번째 부채 한도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부채 한도라는 것은 거의 미국만이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국가가 소유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지만 미국은 국가가 소유하지 않은 연방준비은행이 달러를 발행하고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 즉 부채를 늘려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달러를 빌려와 통화를 늘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소유한 민간은행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위키백과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듯이 음모론이나 허구가 아닌 사실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국영이 아닌 사설은행이라는 것은 구글에서 연방준비은행 주주라고 검색만 해도 나오는 전혀 음모론이 아닌 단순한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민간은행으로 세워진 것은 소위 음모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50개 주의 연방으로 이루어진 합중국이라는 연방국가 수립 전통 때문이 주된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초기 연방정부가 수립될 때는 중앙은행을 담당할 만한 수준의 역량이 되지 못했고 은행가들 역시 각 주지방에서의 발권력과 기득권을 아직 여러모로 어설픈 연방정부에 넘겨주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으로 돌아와서 보자면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해서 국채를 발행하려면 의회가 한도를 상향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의회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포함해 과거에도 78차례나 한도를 상향했고 이번에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도 상향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채를 늘리지 못하게 된다면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미국 연방정부에 가용한 자금이 고갈돼 미국 정부가 대외 결제를 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태를 맞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런 표정을 짓는 이유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이 승리를 하려면 미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부채 한도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되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은 결국 표를 놓고 정치인들이 벌이는 치열한 수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미국 정부가 디폴트, 즉 부도가 나는 상황은 사실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번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 때마다 전 세계를 긴장시켰지만 결국 타협에 이르렀습니다. 진짜 부도를 낸다면 그건 그야말로 핵폭탄급 경제위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닥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통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막판까지 협상이 진전되지 않다가 극적으로 타결되거나 아마도 타결이 안 돼 실제 잠시 동안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를 두고 전 세계가 진짜 미국이 최종 디폴트를 낼 거라고 믿지는 않을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시장은 이번에 미국이 진짜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정말로 진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게 바로 미국채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대급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1년물 미국채 CDS 프리미엄은 100bp를 넘지 않았는데 지금 150bp를 넘는 것을 보면 시장이 얼마나 근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래 가장 높았던 2011년에도 사실 80bp를 살짝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부도 위험을 높게 보는 이유는 미국은 매년 빚을 끌어다 국가를 운영하는 만년 재정적자 국가인데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로 이미 지난 1월 한도에 도달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지고 있는 돈도 6월이면 바닥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정부 내년 예산을 1,300억 달러 삭감하면 부채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미국이 실제 디폴트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훈수하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처럼 공화당과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초유의 디폴트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블룸버그 설문에 의하면 미국이 실제 디폴트에 빠질 경우에 대비한 안전한 투자처로 금과 비트코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디폴트가 되도록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이 서로 고집을 피운다면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패권 질서의 한 축인 달러 패권이 이것을 계기로 크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대주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이 미국의 디폴트를 대비해 전시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아마도 달러 패권의 가장 큰 수혜를 보았던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실소유주들인 월가, 미국 금융계가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미국의 디폴트를 막으려 할 것이고 정치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로비를 해 디폴트를 막으려 하지 않을까요? 미국은 중국과 다각도에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길 거라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지만 중국이 미국의 도전장을 공개적으로 던진 건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미 대외 무역 결제를 할 때 위안화가 달러화를 추월했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교역 국가들 대부분이 달러 대신 위안화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채무불이행에 빠진다면 중국 위안화의 달러에 대한 도전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미국이 이런 상황을 가만히 놔둘 리는 없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다른 전략을 준비했을 수도 있죠. 의도적으로 중국이 방심하게 만들고 허를 찌르는 방법 같은 것 말이죠.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렇게 예측하는 것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계기로 달러 패권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